심우정이 그거를 즉시 항고도 안 하고 보통 항고도 안 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얼른 풀어줬어. 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연루돼 빨리 있으니까. 가서 증거인멸하라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 비슷한 행위는 여러 번 했지만 그렇죠.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 반정 쿠데타 그러니까 5.16하고 5.18 이 두 번의 반정 쿠데타를 군부 쿠데타로 겪었고요. 네. 그다음에 10월 유신이라는 1972년도에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성공한 반정 쿠데타와 성공한 친위 쿠데타를 견디면서 이만큼 온 국민이잖아요. 아,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실패한 친위 쿠데타 처음이거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아.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렇게 말끔하게 치료가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그 내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권력기관의 책임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뭐 하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럭키비 기동훈 공수처장 봐요.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이 임명했어. 근데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들였잖아요. 네. 풀어준 건 지기현 판사하고 그 두 사람의 배석 심우정이.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죠. 네. 합법적으로 탈옥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잔당이나 공범은 또 아니잖아. 이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저는 좀 럭키비키까지 마음이 안 가는 게 박근혜 탄핵 때는 저렇게 무능하고 나쁜 사람들 처벌해야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윤석열 탄핵은 이거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라는 위기감이 이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뭔가 박근혜 때는 시스템으로 뭔가 나라가 돌아가는 느낌인데 지금은 아예 다 붕괴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하면 안 되는 일을 몰래 혼자 하다가 최순실하고 걸려가고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건 다르죠. 그죠? 거기는 공범이나 잔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기관, 군, 경찰, 뭐 그러네. 행정부, 내각을 다 동원해서 그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때려부시기 위한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네. 박근혜의 국정농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힘든 것 내렸는데 같아요. 왜 이러냐 하는 거는 맞아.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두 대상을 한 차원에 놓고 그 이 평가하는 이거 논리학에서는 차원 혼동의 오류라고 아.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고백한 사람들은 좌천이 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김성훈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 해임시키고 이러잖아요. 맞아. 그런 거 보면 약간 진짜 빡이 치죠. 맞아. 솔직히 이해 네. 안 돼요. 개인적으로 보면 일단 그 한 학교 동문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 서울법대 내란과 과거부터 서울법대 내란과 문제를 제가 과거부터 얘기하면서 이거 한날 한시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묻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 30% 이상 좋아질 거다라고 제가 늘 얘기해왔는데 상상하셨어. 그 얘기 사람들이 다 코웃음 쳤거든. 맞아. 재미로 느꼈지. 네, 진짜 재미로 들으셨고 풍자로. 저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벌여온 일들을 저걸 쿠데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저는 그 와중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어떤 그 절망이나 배신감이 뭐냐면요.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던 그 똘마니 검사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 중에 이원석이 하나만 빼고 다 저 가까웠던 후배들이에요. 심지어 심우정이는 제일 가까운 후배였어요. 심우정이? 네. 진짜요? 그 심우정이가 얼마나 저기 한 놈이냐면 윤석열이가 저를 어거지로 기소하고 막 이런 일 했지 않습니까? 심우정이가 밤중에 전화해서 저한테 분해가지고 네. 형님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수사심의위원회 뭐 공소심의위원회 다 제기하셔가지고 취소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랬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저러냐 이거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인간적으로 얘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으로서 처음 시작했던 게 수도군단 검찰부장이었는데 제 바로 직속 검찰관이에요. 제 바로 밑에. 근데 그때부터 쌓아왔던 이게 30년간의 어떤 인연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그냥 어떤 이게 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겠죠.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아는 심우정이하고 검찰총장 심우정이가 이렇게 달랐구나.
근데 내가 속았구나. 아니, 속은 게 아니에요. 야, 그 근데 생각이 너무 나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약간 위로가 되네. 그러니까 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아니 드리는 진짜로 거예요, 지금. 나보다는 훨씬 힘들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속은 저를- 게 아니고 네. 그때 전화해서 비분관계했던 심우정도 진짜고 예. 아 진짜요? 이번에 지규현 판사의 판결을 네. 빙자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도 진짜예요. 예. 응? 우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비평을 할 때 저 나쁜 놈이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 그건 비평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비평을 할 때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행동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에요. 음. 행동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개입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겠죠. 목적이 어떤 네. 추구하는 목적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목적을 왜 가지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번 건은 과거에는 권력 비판적 심우정의 모습. 근데 지금은 권력 옹호적 심우정의 모습.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때도 최강욱 의원은 권력을 권력자였나? 갖고 있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아, 심우정은 그런 거야?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미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99.99% 그러니까 우리 말에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만에 하나를 퍼센티지로 하면 10,000분의 1이니까 0.01%야. 한 그 정도의 가능성으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고 99.99%의 확률로 탄핵 인용이에요. 몇 대 네. 몇으로 하든 뭐 상관없이 탄핵 인용이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 조건에서 충성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지가 살려고 하는. 예, 수상하다고 심우정 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두서없이 얘기하자고. 지규현 판사의 그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하던데 말로도 그렇게 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법원이라는 조직은 판결하지 않아요. 네. 판사가 사법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규현 부장판사가 배석 판사 둘이 딱 교체된 직후에 그냥 자기 독단으로 한 판결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날로 계산해라 하고 법에 돼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위법 판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든 그렇게 해서 다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산입했잖아요. 네.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인권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판사직위원의 생각이지 사법부나 법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판사 한 사람이 그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되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규현 판사가 왜 그랬냐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위법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질문을 떠올리게 되냐 하면 위법 판결을 하는 판사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바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야 또. 네.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계속 관련자들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못해? 아 못해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판사를 탄핵하잖아요. 그럼 또 헌법재판소로 가요. 헌법재판소 또 기각할 거예요. 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기사가 100원짜리 없을 때 하나씩 빼가지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었어요. 그 8번 빼먹어서 800원을 네.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대법관이 돼 있잖아요. 아. 진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모든 탄핵 사건에서 지금 8명 전부 다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진숙부터 시작해서 검사들까지. 네. 근데 어떤 건 전원일치 기각, 어떤 건 4대4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급 공직자에게 민간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근데 지기현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한 판사인데 이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그 위법 판결을 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을 그냥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이 지금 미칠 노릇이야 그게. 심우정은 심우정이. 그거를 즉각 한 거, 즉시 한 거도 안 하고 보통 한 거도 안 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얼른 풀어줬어. 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연루돼 빨리 있으니까. 가서 증거인멸하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대상의 행위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야지. 네. 심우정은 그냥 권력의 아버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은 관저로 돌아가서 신나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옆에 막 그 석방돼서 나올 때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따라다니고 네, 따로 왔어요.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인데 비서실장이 그 옆에 왜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은 최상목인지 최하목인지 네. 그렇죠. 보좌해야 돼요. 지금 규정상. 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조용하다고 그러는데 뭐 하고 있냐? 열심히 증거인멸하고 있고. 아,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검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 비화폰. 이 비아폰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삭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를 해서 석방 지휘를 한 이 행위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가설이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실패한 내란이 신속하게 이게 진압되겠냐고요. 아,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답답한데 네. 이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저 지기현 판사가 계속 재판을 하고 있고 저 지지스한 검찰총장이 멀쩡히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내란 속의 피의자는 집에 들어앉아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헌법재판소는 말이 없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괜시리 열받지 않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차분히 생각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화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